오늘은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장사하는 변호사. 장사꾼. 이게 또 다 개인 사업자니까 네. 다 사업과 장사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이제 전문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 법학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그 변호사 윤리,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나 변호사는 약간의 진짜 장사해서는 안 된다.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생각들, 또는 그게 또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어떻게 보면 너무 세태가 장사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적정하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적절하게 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눈살이 많이 찌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수임할 때, 고객을 낚시하는 방법, 낚는 방법, 호객행위처럼 어떻게 싹 낚아내느냐, 그걸 조금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안 낚이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눈번복이 되지 않는 방법, 이런 건데 그걸 알아야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변호사 업계에 이런 어떤 부끄러운 부분, 치부를 드러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도 해요, 변호사들이. 우리의 업계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걸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업계에서 이제 이런 어리버리한 의뢰인들, 조금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고, 똘똘하지 못하고, 어리버리, 또 이제 사람이 또, 되게 당황하게 되면 어리버리하게 돼요. 그렇죠. 네, 평소에는 똘똘하다가, 상황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 그렇죠. 있잖아요. 법적으로 꼬이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렇죠. 불안하고 기대고 싶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리버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요런 이제 어리버리한 또 순진한 의뢰인들을 꼬드기는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을 이제 변호사들은 낚시한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탁 낚아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죠. 물고기가 막 촐랑촐랑 올 때 탁 낚으면 낚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죠. 눈먼 고기를 낚는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낚아내느냐, 수임하느냐, 회쳐 먹느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걸 또 어떤 로펌에서는 그거를 막 조직적으로 가르치고요.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이제 그걸 배운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그런 로펌을 또 차리고 배워서 창업까지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기술이잖아요. 광고하고 낚고 이런 거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사업체를 만들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대표 변호사가 돈을 이렇게 벌면 내가 이만큼 벌어주는데 난 요만큼 벌으니까 내가 창업할래. 그렇죠. 다 배웠는데. 딱 낚는 그렇죠. 자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로펌 차려가지고 또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분파가 돼가지고 또 로펌이 차려지고 이런 게 지금 어떤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나쁜 관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선배들보다 좀 더 진화된 기법으로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그런 수법을 자꾸 만들어내서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청출어람이 되는 거네요. 그 기법에 그렇죠. 제 기법을 섞어서 탄생시키고. 그렇죠. 그런 게 많나 보군요. 많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인데 부끄러우지 않은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어떤 주의해야 될 부분, 낚이지 않는 거, 변호사들이 어떻게 낚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임하러 갔는데 요렇게 해서 자기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야 수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을 사건이 빤한데. 네, 빤한데.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렇죠. 수임을 위해서. 그럼 그건 나빴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수임 안 맡길 것 같은데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제가 원칙 내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을 낚는 첫 번째 기준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율촌하고 화호를 거쳐왔는데 로펌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수임을 하는 것은 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데요. 그 로펌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어떤 결과보다는 요런 부분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결과를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그 부분을 많이 부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로펌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불량 변호사들과의 차이는 로펌은 선을 지켜요, 그래도. 큰 로펌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그냥 가능성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불량 변호사들은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냥 여러 가지로 해서 된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네. 물론 솔루션도 로펌만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본인이 그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게 이제 큰 차이죠. 그건 낙관적인 변호사를 조심해라. 네. 한 번 더 봐라. 네. 자, 그게 이제 우리 낚시의 기본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뭐든지 물건 같은 경우도 적정가가 있잖아요. 적정가. 그렇죠. 적정가. 하여튼 거의 이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똑같은 물건이면 이왕이면 싸게 파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죠? 그다음에 비싸게 파는 사람은 저 완전 도둑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가 한 어떤 사건에서 돈을 비싸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비난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요. 이게 당사자는 사실은 이게 그 변호사 업무, 변호사 일이 보수가 얼만큼이 적절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사는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요건 얼마쯤 하면 적절하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고 여기 시간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는데 요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그거 적정하게 받아야 될 보수보다 2~3배 이상씩 받는 거예요. 2~3배 이상씩. 그러면 수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기법인데요. 그게 수법인데, 만약에 그냥 어떤 데는 착수금을 5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여기는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수임만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 사람을 잘 꼬셔서 착수금을 한 300만 원으로 낮추고 성공보수를 한 1000만 원 이상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착수금을 적게 받고. 이게 더 믿음이 가는데요. 그렇죠. 이겼을 때 돈 더 내라. 그렇죠. 치면 안 받겠다. 그렇죠. 믿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당연히 이길 사건이에요. 그런 겁니다. 법조인이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이긴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돈을 500만 원보다는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까? 착수금을 그냥 2배를 부르면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착수금을 조금 줄여주면서 송보수를 왕창 하는 거죠. 원래는 1000만 원에 할 거였는데
성공보수, 그러니까 착순 300에 성공보수 2000이면 2300 버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건 진짜 혹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는 법조인이 아니고 모르니까. 그렇죠. 이겼을 때 주는 거라니까. 네. 어떻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의뢰인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의뢰인 혼자 뭔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수임하기 전에 자기 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충분히 좀 해가고요. 뭐 요즘 찾아보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손품 팔으면 이렇게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또 많이 검색들 하고 오시잖아요, 요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까 어리버리하다 그랬잖아요. 막 마음이 급하고 빨리 수임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마음에 그 사로잡히면 그런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녹음을 좀 요청하고. 그걸 꼭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 대화 내용 녹음해도 되겠냐. 그렇습니다. 네. 그걸 빼는 변호사는 약간 자신이 없는 변호사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담 녹음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담 내용이 좀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이상한 호객행위는 못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호사가 그 수임이 급급한 장사하는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조금 변호사 여러 명의 의견을 좀 거쳐야 돼요. 그게 동네 그냥 뭐 병원 가서 동네 병원에서 감기 진료 받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돈이 들어가는 사건이고 하게 되면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죠. 변호사 실력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그 로펌에서 배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업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싸가지 없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참아도 실력 없는 변호사는 못 참는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조금 틱틱거리고 이래도 나중에 실력으로서 결과가 좋아지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아니, 의사도 틱틱대도 수술 잘하면 최고죠. 잘 그렇죠. 고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변호사는 실력 위주다.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일을 해보면서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두 가지 실력과 양심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양심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업계는 두 가지 다 못 갖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양심이 있던가, 양심이 있으면 실력이 좀 없던가 했는데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는 그런 변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뢰인들한테 조금 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